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8일 새벽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대선 D-29일입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면 이번 일요일부터 대선 후보 등록이죠. 그러니까 사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한 5대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이 그만큼 중요한 시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김동연 새물결 후보인가요? 거기랑 단일화를 한다면 그 협상을 해야 될 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각 지역 돌아다니면서 어떤 마지막 그 피치를 올려야 되는 그런 시간이죠. 물론 11일 날 토론회를 또 한다고 합니다. 후보 사자 토론을.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이 굉장히 중차대한 시기다. 근데 이 시점에 이재명 후보가 하고 다니는 것을 보면 의외의 행보다. 근데 이런 겁니다. 자, 6일 날에는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을 만났습니다. 80분간 만났다고 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에도 김종인 전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언제든지 만나자고 말씀했었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할 적에도 수시로 전화를 드려 상의한 사안도 있다. 평소에 워낙 가깝게 모시던 분이어서 신년이고 해서 조언도 들을 겸 만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부적인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가 않을 것 같다. 도움될 만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다. 같이 입회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나 또 대표님 측에 좀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만난 뒤에 얘기를 했고요. 김종인 전 위원장은 아니 사람 한번 만난 것 가지고 뭐 그렇게 관심이 많으냐. 이런저런 잡담한 것이다.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오늘 김종인 전 위원장은 또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만나자고 하면 만날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6일날 만나고 오늘 8일인데 만나자고 하면 또 만나고, 글쎄요, 두 사람 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재명 후보는 그 한가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이 시기에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사람, 더군다나 얼마 전까지, 불과 한 달여 전까지 윤석열 선대위의 총괄선대위원장을 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자꾸 이 사람의 시간을 뺏는다? 아니 설령 김종인 전 위원장이 여기서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을 한다고 해서 무슨 그렇게 큰 변화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만나고 있고, 어제 보니까 또 이상돈 전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또 비공개로 80분간 또 오찬을 했습니다. 중앙대 법대 은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2012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한 적이 있고, 그 후에 국민의당인가요? 안철수당의 전국구 의원을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로나 위기, 통합정부, 국민내각 이런 구성 등의 문제에 있어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언론 보도에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상돈 의원은 만나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MB와 확실하게 차별화한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그런데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진영 내의 이슈를 가지고 굉장히 역풍을 불러올 만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그렇게 확실하게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못했다.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부와는 아주 구체적으로 뭔가 다른 목소리를 내야 하고 본인이 그 점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이제 추정을 해보면 결국은 이상돈 전 의원을 만나서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부와 어떻게 차별화를 해야 되느냐, 지금보다 더 확실하고 세게 국민들한테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이걸 협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걸 왜 이상돈 전 의원하고 협의를 하죠? 그냥 중도 성향이라? 글쎄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오늘은 또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흔히 얘기해서 이제 언론에서 보수의 장자방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양반하고 이제 또 회동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주 역량 있는 어른이고 그분을 알고 지낸 지 상당히 오래됐기에 가끔씩 전화하고 상의하는 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끔씩 전화하고 상의하는 사이, 대선 후보 정도 되면 엄청나게 많겠죠. 그런데 지금 1분 1초가 아까운 이 시점에 가끔씩 전화하고 상의할
일은 그 단계는 저는 훨씬 넘었다고 보거든요. 저희의 경험으로 본다면. 그거는요, 작년 한 10월이나 11월쯤에 했어야 하는 일이고요. 가끔씩 전화해서 자, 대선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뭐 이런 거를 그때 상의하고 조언도 듣고 그러는 거죠. 지금 대선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지금 뭐 무슨 대선 전략을 어떻게 바꾼들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장자방 아니라 무엇이라도 지금 이 판세를 바꿀 수 있는 전략 없습니다. 그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변수가 뭐가 있을까요? TV토론 그렇게 많이 뭐 아마 영향을 미칠 거다 뭐 어쩌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 그거 끝나고 나서 여론조사 해보니까 별 영향 없었습니다. 11일 날 TV토론 한다고 하지만 그때도 아마도 별 영향을 없을 겁니다. 말재간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 팩트가 많기 때문에. 팩트를 어떻게 말재간으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이 많은데 텔레그램 대화방에 또는 전화 녹음에 남아있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김혜경 리스크를 탈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런 팩트 사실관계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조차 얼버무리고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지금 아니 텔레그램 대화방에 증거가 있잖아. 근데 그걸 부인하면 어떻게 해? 이거거든요. 저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이재명 후보는 선방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사실에 대해서 거의 부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왜 지지율이 안 떨어질까? 오히려 이런 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를 이미 진영으로 갈라치기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그러니까 지금 무조건 닥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한테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것이지 만약에 정말 중도 성향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 지금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뭐 10몇 %대로 내려가는 게 정상입니다. 지금 진영이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 진영은 거의 닥치고 지지자들이죠. 그 사람들 외에는 중도층은 지금 뭐 관망하고 있거나 아니면 뭐 안철수 후보 측으로 가고 있거나 아니면 윤석열 후보 쪽으로 오히려 가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러면 자 이런 사람들을 만난다고 해서 과연 중도층 올까? 우선 김혜경 리스크가 처음으로 보도된 게 1월 28일 날 SBS 저녁 뉴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2월 3일 날 이재명 후보가 입장문이라는 걸 발표했죠. 본인이 직접 안 나오고. 그리고 나서 4일 날 바로 또 기자들이 자꾸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자기는 물론이고 김혜경 씨도 거의 몰랐다는 식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사과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배소연 씨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그 전직 7급 공무원 여러 가지를 내놓고 뭐 880개의 뭐 녹취가 있다는 등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내놓은 여러 가지의 증거들에 보면 김혜경 씨의 지시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버카 소고기 뭐 이런 것도 같이 먹은 거 아닙니까? 그날 집에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재명 후보가 심지어는 그 배소연 씨한테 제사상 자기 어머니 기일인가요? 그 뭐 제사상 부탁도 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탁을 배소연 씨가 받고 또 그 7급 공무원한테 지시를 하니까 7급 공무원이 과일 가게에 가서 그거하고 뭐 대추 뭐 이런 거 샀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또 그날 경기도에서 법인카드 가지고 가서 43만 원을 그 과일천국이라는 그 가게에서 결제를 했다. 그러면 결국 자기 어머니 기일 뭐 어머니인가요? 하여튼 그 기일 그 문제도 거기 제사상 차리는 것도 결국 경기도 돈 쓴 거 아니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뭐 민주당 측에서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그게 아니고요. 이재명 후보가 배소연 씨한테 현금을 주면서 사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지금 그 7급 공무원은 자기는 거기 가서 경기도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장부에 기록해놓고 그냥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배소연 씨한테 현금으로 준 게 사실이라면 배소연 씨가 떼먹은 거죠. 그럼 중간에 떼먹고 나중에 그거는 경기도 돈으로 산 것이 되는 겁니다. 진짜 그럴까요? 저는
현금으로 이재명 후보가 배소연 씨한테 주었다라고 하면 배소연 씨가 그 현금을 이 7급 공무원한테 줬겠죠. 그래서 요거는 개인적인 지사의 개인적인 부탁이니까 가서 현금 결제하고 영수증 받아와.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배소연 씨가 아무리 양심이 없어도.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이 7급 공무원이 한 거는 7급 공무원은 그대로 자기는 가서 받아왔다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누군가가 가서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겠죠. 그러면 결국 배소연 씨가 지금 민주당 측의 주장이 맞다면 배소연 씨가 중간에서 그 돈을 떼먹었다. 이 얘기가 되는 것인데 그건 이제 배소연 씨가 입장을 밝혀야 되겠죠. 자, 근데 여하튼 이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말을 지나고가 아니죠. 4일날 금요일이니까 그때 이재명 후보가 직접 기자들한테 이제 사과 얘기를 하고 5일 하루 지나고 나서 6일부터 김종인, 이상돈, 오늘까지 윤여준 이렇게 만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상호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합리적 보수라고 칭해지는 어른들을 연쇄적으로 만남으로써 중도층을 공략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강훈식 전략기획본부장은 직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국론을 결집하고 모으는 게 무엇보다 절실하다. 앞으로도 외연 확장을 위해 통합 인사들을 찾아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도층을 겨냥한 행보다. 이렇게 지금 이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어떻게 보느냐면 다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무슨 얘기냐. 김종인, 이상돈, 윤여준 이 세 사람을 만났다고 중도 확장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 만난다고 뭐 세력이 옵니까? 이 사람들은요 아무런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이미지 효과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선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지금 이미지 형성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그러느냐. 저희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시선 분산. 쉽게 얘기하면 쇼다 이겁니다. 쇼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모든 유권자들의 대다수의 관심이 김혜경 씨에 쏠려 있습니다. 이걸 분산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쏠려 있는 김혜경 씨의 의심, 이거는요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그 중에 확실한 증거 있는 거는 인정하고 대신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길인데 이재명 후보는 그런 길을 선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드러난 증거도 거의 부인하고 있습니다. 부인하거나 뭉개거나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이거를 뭐 최민희 전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보면 객관적인 사실조차 부인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대화방에 남아있는 것조차 부인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전 중도층을 쫓아내고 있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중도층을 흡수하려면 그런 사람들의 입을 막는 게 급선무입니다. 말도 안 되는 증거가 있는데도 부인하는 그걸 막아야 중도층이 이재명 후보를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보겠죠. 그걸 막지 않고 중도층 인사 세력도 없는 이런 사람들 찾아다닌다? 그게 중도층을 모은다? 이거는요 꿈보다 해몽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선 분산, 쇼하고 있는 거죠. 자꾸 다른 일을 벌이면서 김혜경 씨에 대한 일반 유권자들의 관심을 흩어놓는 그런 의도로 기획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도다 이건. 그러니까 앞으로도 뭐 만난다는데 누굴 어떻게 만나서 중도층이 돌아오겠습니까? 지금 온갖 거짓말에 또 다른 거짓말을 하면서 그것이 막 서로 충돌하고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민주당이 패닉 상태에 있는데 그걸 중도층 인사 몇몇 세력도 없는 사람 만난다고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러면 뭐 DJ나 JP나 뭐 이런 사람들이 건재하다. 그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은 충분히 자기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안철수 후보 제3세력 일부를 가지고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세력도 없는 사람들 만나서 그게 중도층 확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그냥 시선 분산용 쇼다. 앞으로도 만난다면 지금은 이런 사람들 만날 시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선을 호도하기 위한 분산시키고 뭐 이런 게 불과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무슨 이재명 후보 세력이 붙는다? 그건 앞으로 나오는 여론조사 같은 거 또는 뭐 지지율 분석, 뭐 주변에 이렇게 아마 시청자분들도 들어보시면 이것 때문에 중도층이 돌아왔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자,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 등록을 한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보이고 있는 이 이상행동, 이게 뭐냐 도대체? 라고 얘기하고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당내 뭐 의원들이 이런저런 이제 꿈보다 해몽식의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그거 아니다. 속지 말라.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그냥 물타기 정도, 김혜경 리스크를 물타기 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에 불과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효과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오히려 만약에 중도층을 흡수하려면 중도층, 결국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는 그 이재명 후보 소속 민주당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단속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